그 좋아하는 친구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은행 가 보니까 통장 찍어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푼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돈이. 과연 이대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일이든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라도 좋다. 아, 이렇게 그 오랜만에 봬도 이제 군대에서 갓 제대한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일 뿐이야 이병열차 안에서 불렀던 가수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 TV에도 좀 이렇게 얼굴이 비추시던데 좀 근황이 어떠세요? 요즘 뭐 방송은 조금씩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앨범도 싱글 앨범이 나왔었어요. 케이크라는 노래가 있었고요. 아,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도 푸르다라고 사실 싱글 앨범을 발표를 했었고 네. 조금씩 음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곡도 만드시고. 음악은 이제 워낙 또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또 직업이기도 했고 또 팬들이 아직 계시니까 뭐 그거는 그냥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데뷔하면서도 뭐 어떤 분의 어떤 그 저기가 있었다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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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선배님 아니면은 그 도움을 주신 분. 제가 데뷔하는 데 있어요. 네. 가수는 이제 90년에 데뷔했고요. 90년. 근데 준비는 사실 88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1집 앨범 준비만 네. 한 3년 걸렸어요. 대학교 때 이제 헤비메탈 음악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한 그 PD 선생님의 생일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송창희 PD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M본부에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생신날 제가 어떻게 노래를 하게 됐는데 고 김현식 선배님의 비처럼 음악처럼 네. 이 노래를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또 매니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안을 받고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88년도부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야, 사실 이때도 거의 좀 댄스 음악이 막 굉장히 강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이때도 뭐 박남정 씨나 네. 그리고 소방차 네, 이런 그쵸. 분들 뭐 워낙 인기가 많았었고요. 현진영 씨도 이 시절쯤에 활동을 시작을 막 했고 네. 그 전에 이제 변진섭 씨가 또 있었어요. 아, 발라드에. 그렇구나. 변진섭 씨가 발라드에 뭐 워낙에 또 거성이 네 있었구나. 워낙 뭐 최고의 가수였고요. 변진섭 씨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그대는 나의 온몸으로 부딪혀. 대단했어요, 그죠? 네. 이거 진짜 새롭네요. 이거 보니까 순수의 아이콘이네, 순수의 아이콘. 제 1집 데뷔했을 때 참 짧게 활동을 했었어요. 제가 네. 무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이제 갑자기 군대를 가는 그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네요. 이때가 몇 살 때예요? 23살. 네. 23살. 1집 앨범에 이제 사랑일 뿐이야 하고 이병열차 안에서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번이 이제 트랙 1번이 사랑일 뿐이야. 네. 2번이 이병열차 안에서 3번이 휴식 같은 친구. 이렇게 1, 2, 3번 트랙. 1, 2, 3번이 네. 그 다 떴다고 봐야죠, 그죠? 그렇죠. 그때 네. 보면은 네. 한 앨범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병열차 안에서 하고 사랑일 뿐이야. 이 두 곡이 이제 가요 탑10에서 5주 해갖고 그 사랑일 뿐이야가 원래 가요톱10 5주 연속하면 골든컵 받잖아요. 골든컵 받죠. 받고 이제 그 사랑일 뿐이야를 밀어낸 게 이병열차. 그러니까 자기 노래를 자기가 밀어내고 그러면서 저는 군대를 간 거예요. 난 여기서 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게 불과 그 3개월? 3, 4개월? 네,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정말 막 인기가 막
그게 막 올라가고 막 예? 10주 연속 1위 뭐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세웠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23살에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예. 그 가수 활동을 3개월을 했지만 집에는 영장이 와 있었던 거죠. 군대에서. 영장이 와 있어서 8월에 이제 입대를 하게끔 영장 날짜가 나온 거죠. 입대 날짜가. 그건 좀 미뤄도 되잖아요 사실은. 미루려면은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 건강상 사유, 뭐 아니면 학업을 뭐 더 연장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 그거에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졸업을 했고 건강하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고. 아니 그 사유가 2개밖에 없나요? 뭐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군대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더 공인이면 더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제 이런 시기였어. 오히려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를 부르고 당당하게 군대를 가면 이 팬들이 다 저를 기다려줄 것이다. 순진하게도. 네. 야. 실제적으로 그 군대 안에 기간이 한 1년 반, 예.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아니고 그쵸.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네. 그런 기간이잖아요. 갔다 와도 이 팬들이 다 이제 기다려주지 않을까. 아, 뭐 이런 팬들이 다 있어. 1년 6개월 만에 이게 마음을 접는단 말이야.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은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 정말 미소년이다. 사실은 이병열차 안에서 나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입대송 하면은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편지.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등병의 편지가 저도 이제 그 노래 듣고 군대를 갔는데 저 군대 있을 때 이 노래가 네. 나왔거든요. 90년에. 네, 네, 네. 와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같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군 생활을 하셨었나 봐요. 네, 그렇죠. 제가 89년도에 예, 저는 철원으로 진짜 열차 타고 갔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진짜 입영 열차 타고 갔죠. 그때. 네. 네. 아, 열차 타고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저 버스 타고 갔습니다. 네. 수송버스. 네. 아, 저는 의정부까지 네. 열차를 논산에서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철원까지는 이제 군용차로 이제 갔었는데 야, 이 노래 들으면 정말 군대 생활이 뭐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진짜. 육군 하사나 하사. 네. 예? 어느 날 그대 편지를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 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꽂힌 그대 사진 위로. 그럼 이거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매주 1등을 했으니까 상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못 가잖아요. 훈련 받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못 가서 몰래 보다가 한번 걸려서 혼난 적도 있어요, 부대에서.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님 이제 가서 트로피를 받고. 얼마나 이 노래가 대단했으면은 가수도 없는 상태에서 골든컵을 탔냐 말이에요. 와. 군대에 있을 때 일화 중에 하나가 다른 곳에 어디 공연 갔다가 이제 와갖고 뭐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있다고 예. 그러던데, 예. 이제 군인을 위한 프로가 있었잖아요. 예. 우정의 무대. 우정님, 그거 출연하셨어요? 우정의 무대를 나갔는데 예. 당연히 이제 저는 군인을 위한 프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든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군대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가 그 포천 예하 부대라 그래서 8사단 예. 소속인데 2사단을 간 거예요. 2사단이면 저쪽 태백 쪽인데 예. 강원도. 가서 공연을 했죠. 뭐 휴식 같은 친구 군복 입고. 그래서 공연을 하고 부대로 돌아왔는데 위병소 에서 일단 헌병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헌병들이 네, 데리고 팔짱 끼고 위수 지역 이탈. 지금 탈영으로 된 거예요. 탈영 처리가 돼서 일주일간 군 법에 따라서 이제 영창에서 이제 지냈던 거죠. 아니, 그래도 그 상부에 미리 보고가 되고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공문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이 먼저 이루어졌고 방송은 나가지 않았지만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이제 그때 제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법이고 내가 아무리 그 좋은 걸로 하더라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또 경험을 한번 하게 됐죠. 안 해도 될 고생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고. 근데 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김민우 씨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기 전하고 좀 너무 좀 틀려졌잖아요. 시대도 변했고 그 짧은 순간에 1년 6개월 만에. 네, 그 많은 변화들이 생긴 거죠. 음악계도 완전히 변했고 92년도 하면은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팀이 나오죠. 서태지와 아이들. 당대 또 거역할 수 없는 그때 뭐 가장 최고의 가수 92년도부터 그러면 또 서태지와 아이들을 뺄 수가 없죠. 1년 있다가 나왔어야 되네. 누구 말대로. 같은 시기에 네. 3집 앨범이 나온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앨범과 같이 1집 난 알아요 앨범과 조용히 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 시절에. 그 3집 앨범 이후로부터 저만의 길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가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어떤 모든 것들보다 더 이제 힘든데 굉장히 긴 터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왜냐하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데 무언가는 자꾸 내가 얻어내야 되고 해답을 찾아야 되고 무대를 제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요. 자동차 영업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녹음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녹음실이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화재가 나면서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그 보험 안 들어놨는데? 보험이 안 됐죠.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녹음실이 운영이 되던 건데 그걸 이제 한순간에 잃고 화재로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그냥 김민우란 이름 3글자 그리고 신용불량자. 왜냐면 모든 걸 이제 빚이 다 된 거고 그 만들 때 다 빌려서 대출 받고. 물론 일부 냈겠지만 그래도 많은 대출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돈이었고요. 뭐 1, 2년에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한 1년 동안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죠. 왜냐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 좋아하는 친구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은행 가 보니까 통장 찍어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푼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돈이. 과연 이대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일이든 해야 되겠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도전장을 한번. 그 가수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어떤 일이라도 좋다. 우연치 않게 저한테 누군가 내가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차를 판매를 하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팬이라고 한번 놀러 오라 그러셔. 그래서 거길 가게 됐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대표이사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큰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분이 삶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더 단단해지시고 튼튼해졌던 그 저의 어떤 인생의 멘토 같은 게 돼주실 분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한테 전화해서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거절하시고.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김민우 씨는 그 재능이 노래가 있는데 노래인데 왜 이걸 이런 하냐? 일과는 제가 볼 때는 어울릴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밤늦게 전화를 했죠. 죄송합니다, 김민우 씨 하면서 끊고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런 시기 이후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김민우 씨가 세일즈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 회사는 바로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1년간 이제 세일즈 교육을 받아야 된다. 1년간요? 1년간. 당신이 유명인이었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지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게 하거나 만약에 그게 어겨졌을 시 바로 즉시 퇴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지푸라기가 있어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나에게 온 이 기회가 너무나 절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회사에 출퇴근하고 아침 7시에 가서 신입사원들이랑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공부, 세일즈에 대한 어떤 공부, 뭐 예절, 인사법,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것들, 차를 보여주는 동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끝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일했던 그 동기들이랑 너는 이쪽 건물을 가, 나는 저쪽 건물을 갈게. 그래서 뭐 어디 서초동 어떤 이런 뭐 법률사무소 같은데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물을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서 그냥 무작정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뭐 쫓겨도 나보고 명함도 받아오고 또 쫓겨도 나보고 이런 것들을 끝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를 얻게 됐죠. 사회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연예인이 아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눈에 광선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민우지만 지금 이 세일즈 업계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자, 저는 이렇게 그 영업 왕이 됐다 막 와, 자동차 업계에서 대단하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연예인이라도 조금 그런 좀 덕을 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지금 들어보니까 전혀 뭐 지금 저는 이게 김민우 씨 만나갖고 제가 정신 교육을 다시 받는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고객들 이제 그 하시면서 이제 계속 만나시다 보면은 그 대처 요령 같은 것들도 있어요? 모든 고객들은 언제나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항상 내가 예열돼 있지 않거나 내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의 그 자세를 누구보다 빨리 아는 게 고객이고 상대방입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자세가 돼요. 그리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고객이랑 저랑. 고객에게 너무나 막 저자세로 한다든지 너무 당당한 나머지 건방져 보이기까지 한다든지 그건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저 친구를 오랫동안 알았는데 한결같아. 그런 느낌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같이 가더라고요. 고객님과 10년 년을 제가 지내니까. 아, 그렇죠. 고객들한테 대할 때 인사하는 방법도 있으시다면서요? 그 예전부터 습관이었어요.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와서 상담해서 결정을 아직 못해서 좀 생각해 보시겠다는 분들도 다 계시고요. 그때의 맨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가시는 그 고객한테도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만 서운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차가 떠날 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죠. 다음에 더 잘 보시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허리를 천천히 올리면 차는 이렇게 떠나가요. 떠나가도 마지막 모습까지도 내가 향해 있는 거를 보여드렸을 때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해서 하나, 둘, 셋. 아, 네, 이제 뭐 인사를 한다면 이런 거겠죠.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 둘, 셋.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함을 드리고 할 때 그 명함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는 명함이 아니라 마음을 건넨다. 또 김민우란 사람 자체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혹시 뭐 연예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고객 있어요? 이 영업을 하면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그 김태원 씨예요. 부활의 김태원 아우. 씨. 그 2003년에 제가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떻게 우연찮게 아는 후배한테 연락처를 좀 받은 거예요. 김태원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김태원 씨 이렇게 전화 받으시는데 여보세요? 저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예전에 사랑의 분야 부르던 김민우인데요 기억하시죠? 저 잠깐 통화 되세요? 예. 근데 민우 씨가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제가 자동차 영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살 형편은 안 돼요. 저는 지금 중고차를 타고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제가 전화 가끔 드려도 괜찮으세요? 선배님, 제가 워낙 부활 팬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민우 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지금 하는 일 너무 멋있어 보인다. 멋있는 선택을 한 것 같고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훗날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꼭 민우 씨한테 구매할게 라고 하면서 가끔씩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하던 그런 인연이 2003년도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정말로 약속을 지켜주신 게 아버님 차를 또 저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어요. 김태원 형님도 멋지십니다. 이 손끝에 전해져 꿈결 같은 너의 체온 귓가에 머물러 있는 너의 숨결은 휘바람이 되어 이 노래는요,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제 짧은 순간에 이제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 일주일 사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이제 또 제가 그러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이제 민정 딸
딸과 저와의 어떤 그 이야기. 계획을 자르며 한 조각 한 조각 모든 순간들이 입술에 닿는다. 너의 작은 소망들이 계획 속에 담겨진다. 촛불이 켜지면 너의 숨결 같은 바람이 분다. 내 맘속 꺼지지 않은 내 가슴 속에 빛이 되어 영원히. 그 아내분 돌아가시고 나서 딸 민정 양이 이제 그 오히려 아빠에게 얘기를 해준 게 있죠. 그날 이제 같이 우리가 장례식장을 갔다가 집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민정이는 말을 안 해도 민정이는 또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한테 아빠, 내가 오늘부터 아빠 와이셔츠 내가 빨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탁기 사용하는 법 좀 알려주면 내가 오늘부터 와이셔츠를 아빠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너무 많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날. 그러니까 본인도 슬픔을 추스리기가 좀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는. 아빠를 위해서 뭐 발레를 그때 또 할 때라 발레를 막 춤을 춰주고 뭐 연주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뭐 지금 가수, 전설의 가수, 그리고 전설의 영어방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 김민우 씨였으면 좋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아직 뭐 중간 정도 선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한 게 많고 부족한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메꿔져 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하는 일에서 우선 열심히 치중 더 하고요. 그리고 자꾸 좋은 소식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 좋은 소식들만 자꾸 받기를 바라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